자, 이제 선생님 그 교재, MOM 교재에 대한 등차 등비 수열에 대한 간단한 개념 설명과 문제 풀이를 좀 진행을 할 텐데, 뭐 등차 수열 한번 끊고 등비 수열 갖고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잘 알 거라 생각을 하고, 등차 수열 일단 개념 부분의 중요한 부분 밑줄 치면서 진행을 할게. 자, 차례로 일정한 수 D를 더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을요, 바로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계속해서 더하는 놈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얘기를 하게 된대. 그래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들을 나열하는데 아무런 규칙 없이 나열을 하면 사실 누구도 다음 항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좀 규칙이 필요한데, 사칙연산 중에 제일 쉬운 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4,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3, 16처럼 계속 3을 더해서 지금 현재 수를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처럼 계속 더하는 3, 얘를 우리가 바로 뭐라 하냐? 공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공차가 사실은 음수일 수도 있는 거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20에서 출발을 해서 16에, 12에, 맞나? 그 다음 8에, 그 다음 4에, 0에, 마이너스 4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는 수열들도 우리는 공차가 마이너스 4인 공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자, 이를 우리가 바로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럼 등차 수열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되고,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 해서 사실은 이제 얘를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데, 그럼 사실은 이 공식 자체가 어떻게 생겨본 거냐면 얼마로 시작을 하느냐, 또 얼마를 더하느냐. 근데 개수가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빠진다는 게 좀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는 5번째 항은 초항을 기준으로 5번째 항은 공차를 4개 더해야지만 5번째 항이 나오게 되니까 그 10번째 항은 9개를 더해야 되는 거고, n번째 항은 n-개 더한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이건 이제 기본 개념이고,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제 풀 때 사용하는 실전 개념을 정리를 해보면 gn 더하기 a-d라 해서 중요한 건 얘가 바로 뭐냐? 1차식이란 얘기입니다. 자, 1차식의 형태로 함수가 나타나진다는 얘기는 그 함수가 직선이란 얘기고, 그럼 직선은 중요한 개념인 기울기라는 개념을 갖고 있게 되고, 그래서 기울기가 바로 공차가 되는구나. 기울기가 바로 공차가 되는구나 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항을 써서 공식을 쓸 수 있고 일반항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원치 않아. 그 얘를 보는 순간 니네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 선생님, 공차가 3인데요? n값이 1 증가함에 따라 3씩 증가하는데요? 그럼 기울기가 3인데요? 1차식의 개수가 3인데요? 그럼 얘를 보자마자 an이 3n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오케이? 자, 보정이라는 개념을 되겠죠?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4가 돼야 돼. 그러니까 n 대신에 1을 대입해서 4가 되려면 더하기 1만 살포시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쓰는 거는 이제 좀 되게 초보자들이 쓰는 거고, 그 이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봐줘야 돼. 아니 뭐 공차가 되게 복잡한 분수라든지 소수라든지 암산이 좀 힘든 경우는 사용을 하지만 보통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공차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니까 그럼 an이 뭘로 시작할까? 마이너스 4n으로 시작하겠지. 그럼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서 20이 나오려면 여기다가 살포시 24를 더해주면 되겠죠. 보정이라고 우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등차설의 일반항에 대한 얘기도 설명을 했고. 근데 선생님 이거를 그 기울기의 공차라고 해서 y절편에 적용해서 1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쵸. y절편은 이제 x 대신에 0을 대입한 결과인데, 이건 x 대신에 1을 대입한 결과를 생각해야 되니까 절편 개념으로 생각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등차 중항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게.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수가 있다면 결론이야. 요거 양변에 곱해서 이렇게 기억해두자. 자,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옆에 거의 합이다.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옆에 거의 합이다. 확인해볼까? 얘의 2배 14는요 얘와 얘의 합이죠. 얘의 2배인 20은 얘랑 얘랑의 합이죠. 근데 여기서 니네가 좀 관심 있게 볼 건 바로 뭐냐면, 여기 볼까? 얘의 2배 얼마지? 16이지. 얘랑 얘랑 더하면 16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옆에 거의 합이라 할 때 그게 바로 양옆일 필요는 없어. 얘랑 얘랑 더해도 얼마가 되냐? 16이 되죠? 얘랑 얘랑 더해도 얼마가 됩니까? 16이 됩니까? 그래서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옆에 거 합이라는 게 그 양 옆에가 바로 이웃한 거 필요 없이 뭐 한 5개 앞으로 가고 5개 뒤로 가고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도 가운데 거의 2배는 양 옆에 거 합이 되게 된다. 자, 이게 등차 중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라 보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등차 중항에 대한 얘기고, 자, 등차설에 대한 합의 공식이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 선생님이 추천하는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은 어떤 공식이냐? 왼쪽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이고, 자, 2분의 n 더하기 a 더하기 l이 아니라 어떻게 기억해 둬야 되느냐? 자, 보세요. 처음과 마지막의 평균이야. 처음과 마지막의 산술 평균 더해서 반으로 나눈 놈에 뭘 곱해준다? 개수를 곱해준다. 자, 이 공식은 딱 한 유형 풀려고 사실은 외우는 공식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 공식을 니네가 별로 외우는 걸 원치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하나다. 처음과 마지막의 평균 곱하기 그것의 개수다. 뭐 기본적인 내용이 왜 이렇게 되냐고 얘기를 하면 뭐 사실은 아주 100% 똑같은 건 아니지만,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몇 차씩?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몇 차씩? 1차씩 직선. 그러면 예를 들어 AN이 이런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에 첫 번째 항인 A와 마지막 항 L과 그 항의 개수 N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사다리꼴 넓이 공식 어떻게 되죠?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L이면 그럼 얘랑 평균해서 이렇게 우리가 넓이 구하지 않니? 그럼 그거랑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 뭐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넓이가 아니어서 이렇게 뭐 항의 개수나 이런 함수값을 구해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공식 일단 뭐 다 기본적인 예를 들겠지만, 예를 들어 만약에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땡땡땡에서 선생님 나이가 37이니까 물론 동안이어서 그렇게 안 보이지만, 자, 만약에 예를 들어 이거의 합을 구해야 된다 라고 들면, 예를 드는 거니까 비웃지 말고, 자, 처음 숫자와 마지막 숫자의 평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죠. 개수를 구하는 건 뭐다? 자, 일반항 조사하면 뭐야? 2n 빼기 1이야? 2씩 늘어나고 보정해주면, 근데 그것이 37이 되는 건 몇 개인가요? 꺼 넘어가면 38, 나누면 19, 오케이? 19개구나. 그래서 곱하기 19 해주시면 등차수를 이루는 숫자들의 합은 이렇게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자, 이제 조화수열에 대한 개념 설명하고 이제 바로 문제 풀이 시작을 할 텐데, 자, 일단 뭐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는 좀 정리를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조화수열이 약간 좀 애매하지. 교과서에서 조화수열의 표현이 사라진 지는 이제 한 5년 됐지. 니네 교육과정 바뀌고 나니까. 근데 아직까지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실은 조화수열 문제를 꽤 내거든, 사실 생각보다. 자, 조화수열 한마디로 정리하자. 나올 가능성은 솔직히 적은데 혹시나 학교에서 좀 이런 얘기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센수학이나 이런 문제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센수학을 부교재로 한다.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를 줬는데 거기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럼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린 그걸 대비하기 위해 연습은 할게. 한마디로 얘기할게. 자, 역수로 이루어진 수열이 등차수열을 이룰 때 우리는 걔를 조화수열이라고 얘기를 해. 한마디로 역수가 등차수열. 나는 규칙이 없는데 나의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루는 경우에 얘를 조화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반드시,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수가 등차. 그래서 니네가 이거 그냥 어설프게 아는 방법대로 문제 풀면 이따 유제 문제 한번 풀어봐. 잘 안 풀릴 거야 분명히. 그래서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루는 거는 치환을 이용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나머지 조화수열의 일반항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자, 그럼 바로 이제 예제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이번 방학 동안에 그렇게 진행할 거야. 선생님이 예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줄 거야, 한꺼번에. 그럼 니네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유제 문제를 풀어볼 시간을 따로 좀 몰아서 주도록 할게. 그동안 좀 개별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도 좀 받기 위한 거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그래서 대표 예제 문제 차근차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자, 선생님이 필기할 시간을 따로 주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좀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필기에 너무 좀 연연하지 마. 왜? 어차피 오늘 집에 가서 선생님이 올릴 거니까 복습 삼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너무 필기하는 거에 연연하진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럼 한번 진행해 볼게. 자, 1번의 왼쪽 문제. 여기 나와 있는 수열들이 가만히 보니까 등차 수열이 돼서 이것들의 일반항을 구하고 싶대. 뭐 사실은 상당히 쉬운 문제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볼게. 자, 이거의 일반항 한번 가볼까? 얼마씩 더하고 있어? 3씩 더하고 있으니까 3n으로 시작을 해야 되죠? 근데 n 대신에 1 넣어서 2 나오려면 얼마를 보정해주죠? 마이너스 1을 보정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얼마씩 더하고 있니? 마이너스 6씩 더하고 있죠?
그럼 마이너스 6n으로 시작을 하고 채영아 얼마로 시작해야 돼? 여기 숫자 얼마로? 얼마 보정해주면 될까요? 그죠? 19를 보정해줘야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13 되겠지? 근데 선생님 저는 괜히 그런 거 다 틀릴 것 같아요 하면 공식 써도 됩니다. 자 얘는 얼마씩? 2씩 더하고 있죠? 그럼 얘는 an이 2n으로 시작하고 민송아 뒤에 얼마 보정해주면 되니? 자 마이너스 6을 보정해주면 되고 분수면은 솔직히 선생님은 하나도 안 어렵거든? 근데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공식 확인차 한번 이거는 공식을 보면 자 등차설의 일반항의 공식은 이렇죠. 무엇으로 시작하니? 마이너스 3분의 1로 시작하는데 n 빼기 1에다가 뭘 더하고 있니? 3분의 1을 더하고 있구나. 그래서 전개해주면 3분의 2n에 마이너스 1이 일반항이 된다. 암산 가능하면 암산하고 안 되는 친구들은 계산해주고 하면 될 것 같아. 자 1번의 왼쪽 문제였습니다. 자 1번의 오른쪽 문제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등차셀은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직선은 두 가지 조건만 주어지면 돼. 점 두 개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점 하나의 기울기가 주어지면 되지. 즉 기울기는 공차란 얘기고 시작하는 포인트는 A이기 때문에 등차셀에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A하고 D를 구하는 게 가장 기본이겠지.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등차시열의 두 번째 항이 3이라는 거는 A에 D를 하나 더했더니 3이 되었어요 라고 설명하면 되겠고 자, 네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을 더했대. 그러면은 네 번째 항은 우리가 뭐라고 쓰니? A 더하기 3D라고 쓰니? 그럼 이 여섯 번째 항은 뭐라고 쓰니? A 더하기 5D라고 쓰니? 근데 걔가 얼마가 된다? 18이 되게 된다. 솔직히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냐?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한번 해볼까? 야, 이거 딱 보면 생각이 들면 좋은데 다섯 번째 항의 2배라는 게 들면 좋은데 다섯 번째 항의 2배라는 게 네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합은 그 가운데 있는 다섯 번째 항의 2배라는 거. 그럼 얘를 머릿속에 보고 다섯 번째 항의 2배면 다섯 번째 항이 9란 얘기죠? 사실 이거를 양변을 2로 나눈 거랑 똑같은 얘기긴 하거든? 그러니까 양변 나눠주면 A 더하기 4D가 얼마가 되냐면 9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잔기술들이 되는 거야. 알겠냐? 네, 난 위험할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안 해도 돼. 알겠냐? 자, 그래서 얘하고 연립해주면 그 D값이 2고요. A값이 1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항 뭘로 시작해야 돼? 몇 n으로 시작해야 돼? 자, 2로 하니까 2n으로 시작하고 초항 보정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50번째 항은 99가 되게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하시겠죠. 자, 그래서 등차설의 핵심은 초항과 공차를 구하는 데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되겠냐? 자, 정리해 주시고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등차에 어려울 게 뭐 있냐, 그지, 솔직히. 자, 나오면 그냥 초항이랑 공차로 초항하고 공차만 구해주면 돼. 자, 필수예제 2번의 왼쪽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 야, 그럼 이거 방금 했던 방법대로 하면 되겠다. 근데 이거 선생님이 공차를 좀 더 빨리 구하는 방법을 요령을 좀 설명할 텐데 자, 공식처럼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 등차설의 공차는요. m 빼기 n 분의 am-an이야. 기울기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거야. 번호가 몇 개 늘어났니? 내 값이 몇 개 늘어났니? 그래서 좀 심한 문제 해결할 때 또 많이 사용하는 꿀팁이니까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심한 문제 사용할 때 꿀팁이지만 기본적인 문제 사용할 때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바로 한번 공차를 구해볼까요? 번호가 몇 개 늘었니? 자, 번호가 몇 개 늘었니? 5개 늘었지? 함수값은 얼마 늘었니? 10이 늘었지? 공차는 바로 2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AN이 뭘로 시작하죠? 2N으로 시작을 하죠? 2N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N 대신에 2 넣어서 3 놔야 된대. 야, N 대신에 2 넣어서 3 넣으려면 보정 얼마 해줘야 돼? N 대신에 2 넣어서 3 돼야 된대. N 대신에 2 넣으면 4인데 3 되려면 빼기를 하면 되니? 자, 이렇게 좀 해주길 바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이 139가 되는 건 몇 번째 항이냐? 넘어가면 140, 나눠지면 70. 그래서 N값이 70이 되게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다. 자, 이게 바로 이번에 왼쪽 문제입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자, 공차를 좀 이렇게 쉽게 구하는 요거 많은 문제에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니까 잘 기억해 두길 바래. 방학 동안엔 이렇게 수투가 진행이 돼. 물론 이제 니네가 다 해, 방학 동안에.
그러니까 물론 니네가 좀 어려워하는 단원인 뭐 수학적 균합법이라든지 상용 로그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천천히 진행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좀 이해가 안 되거나 너무 빠르다 싶으면 좀 많이 이용해. 알겠지? 강의를. 여기 선생님이 그 교재에다가 QR코드 박아놨어요. 제일 앞에 보면은. 찍으면 바로 이제 강의 사이트 나오니까 가서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래요. 레드는 레드는 이제 계약하고 나면 풀 거야. 오늘 나눠줄 거야. 레드 책도 나눠줄 거야. 빨간색 수투 책도. 자, 오른쪽 문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 70번째 항이 답이고. 자, 세 번째 항이 63이고 10번째 항이 35인 등차설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건 몇 번째 항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럼 한번 우리 공차 한번 암산으로 해볼까? 공차 얼마인지 혹시 알겠니? 나 펜으로 안 쓸게. 공차 얼마인지 혹시 알겠어? 4? 음수지 않을까? 값이 줄었는데? 마이너스 3가? 자, 의무 아니야. A 더하기 2D가 63이요. A 더하기 9D가 35 하면 돼. 지금 내가 여기서 공차를 암산으로 못한다 해서 내가 처지거나 부족한 게 아닌 거야. 공차를 이렇게 하는 게 뛰어난 거지. 이게 처진 게 아니고. 그럼 그냥 뭐 A 더하기 2D가 63 해도 되는데 연습하자는 거지 우리가. 자, 번호가 몇 개 늘었니? 7개 늘었는데 함수값은 35 빼기 63이거든. 기가량은 뒤에 껴서 앞에 걸 빼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면 지금 이게 마이너스 28이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4가 바로 공차가 되겠는 거야. 되겠어? 자, 그래서 AN이 마이너스 4N으로 출발하는데 N 대신에 야 이거 좀 암산 좀 그렇지 않냐 이거? 그지 않냐? 조금 그래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A 더하기 2D가 하자 그냥 63. 자, 뒷값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4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8 되고요. 넘어가면 71 되고요. 그래서 A 값이 71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이제 뭐 일반항 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되겠니? 너무 빠르냐? 그러면 AN이 마이너스 4N에 더하기 75일 텐데 미쳤다. 맞구나. 자, N 대신에 1 넣어가지고 71 나오려면 맞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4N 플러스 75가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건 몇 번째 항이냐? 라는 걸 물어보면 되죠. 그럼 넘기고 나누면 N 값이 누구보다 커야 돼? 4분의 75보다 커야 돼. 근데 4분의 75면 대략 정수 부분이 18점 얼마인가? 18점 얼마? 그러니까 18점 몇몇 이렇게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럼 72에, 그지? 자, 그럼 N이 자연수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나중에 등차수열 문제 풀다 보면은 얘들아 N이 자연수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을 해결해야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나오게 되는데 부정방정식은 이거죠. N 곱하기 예를 들어 K가 6인데 얘네들이 둘 다 자연수면 1, 6에 2, 3에 3, 2에 6이 가능하다 그런 거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은 해. 아무튼 자, N값이 자연수기 때문에 18점 얼마보다 큰 가장 최소값은 최소 19번째 항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답은 19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19. 자, 그래서 유제 문제들은 이따가 뭐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3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 뭐 다 하는 거 중에 힘들면 중간에 좀 끊고 할게. 알겠지? 힘들면 힘든 티를 내. 알겠지? 힘든 티. 막 이렇게 힘든 티를 내면은 선생님이 내가 좀 힘들구나 해서 끊고 가도록 할게. 자, 필수예제 3번의 왼쪽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쩡히 있었던 1과 101 사이에 19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얘네들이 등차 수열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줬대.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은 얘를 뭐 첫 번째 항의 수열로 새롭게 정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진 않고 가볼게. 등차 수열이면 공차를 몇 개 더했냐가 핵심이라. 자, 갈게. 공차 하나 더했니? 1을 기준으로 공차 하나 더했니? 2개 더했니? 3개 더했니? 얘는 몇 개 더했니? 19개 더했니? 그럼 얘는 몇 개 더했니? 20개 더했지. 마지막 숫자 101은요. 처음 숫자 1을 기준으로 20개의 공차를 더했구나. 뒷값은 바로 이렇게 되겠지.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정리했고. 자, 마지막 숫자는 처음 숫자를 기준으로 몇 개의 공차를 더했을까요? 를 생각해 달라는 얘기죠. 응? 자, 오른쪽 문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이번엔 2하고 50 사이에
m개의 숫자를 집어넣는데 공차가 이번엔 3이래. 그럼 과연 몇 개의 숫자를 집어넣었을까를 생각하는 문제인데 갑자기 좀 흐려진 것 같아. 잠깐만. 얘가 밝아졌지? 지구 환경 보호를 한다고 지가 에너지를 줄여요. 이게 화면 보기 같은 게 되면 지네가 이게 전압을 줄여. 이 기계가. 건방진 놈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도 2를 기준으로 몇 개의 공차를 더해서 50이 됐을까만 생각하면 되는데, 자, 공차 1개 더했고 2개 더했고 m개 더했고 m 플러스 1개 더했다. 50은 스타트 2를 기준으로 몇 개의 공차 더했다고? m개 아니죠? m 플러스 1개의 공차를 더해준 거지. 근데 문제에서 공차가 얼마라고 했어? 3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넘어가면 48이고 3이랑 16이랑 곱해줘야 되니까 15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줘야 공차가 3이 되는구나. 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유형이죠. 되겠니?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만 일반항 해석이 막 빽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뭐 좀 혼란성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마지막 숫자가 처음 숫자를 기준으로 공차를 몇 개 더했을까. 그것만 잘 생각해주면 됩니다. 뭐 솔직히 등차 수열은 어려울 게 없죠. 심지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어떤 옛날에 수학자가 7살 때 만들었으니까. 정상은 아니야, 그제? 자, 이제 필수 예제 4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드수열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얼마가 되느냐. 가볼까요? 야, 이 세 개의 숫자가 등차수를 이룬다는 얘기는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옆에 거의 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세 개의 숫자가 등차수를 이룬다는 얘기는 가운데 거의 2배가 뭐가 되냐면 양옆에 거의 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A 값이 얼마가 되고, A 값이 너 미쳤다 야. 둘의 합은 4죠. 자, 쏘리. 자,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옆에 거의 합이니까 이게 4가 돼야 돼서, 그럼 A 값은 이제 우리가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B는 1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A 값하고 B 값을 계산해 본 거야. 자, 밑에도 그 마찬가지로 요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옆에 거의 합, 또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옆에 합 할 수 있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채영아, 혹시 C하고 D의 합이 얼마인지 혹시 알겠어? 더하면 얼마인지 알겠어? C하고 D의 합. 자, 우리가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할 때 왜 1하고 100하고 더한 거 똑같고 얘하고 더한 건 똑같고 얘하고 더한 건 똑같다 하잖아? 그럼 얘하고 더한 게 10이니까 얘하고 더한 것도 12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4 더하기 예를 들어 공차를 K라 하면 K고, 그럼 얘는 8 빼기 K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이제 2개 더해서 12가 된다는 건 바로 알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사실은 물론 C값하고 D값을 우리가 구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문제에서 궁금한 게 C 더하기 D의 값이라고 한다면 직관적이 아니라 그냥 뭐 논리적으로 1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답은 몇 표시냐면 26이죠, 26. 자, 26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어려운 거 아니지? 오른쪽 문제 볼게. 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등차 수열의 응용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옛날에 아기 때는 아니지, 중1 때 연속한 세 자연수 그러면 x 빼기 1, x 더하기라고 듣던 것처럼 이 방정식의 세 근이 등차수를 이루면 우리는 그 친구들을 보통 a 빼기 d와 a와 a 더하기 d라고 놓고 문제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의 가장 첫 번째 해당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얘를 모두 더한 3a가 되고, 그럼 걔를 개수에서 확인할 땐 이거 반대죠. 그래서 3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모든 근의 합. A가 1이냐? A가 1이냐? 그럼 더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게 A가 1이란 얘기는 이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1이란 얘기고, 즉 X값이 1이란 얘기고, 그럼 걔를 바로 집어넣어서 1 빼기 3 마이너스 6 플러스 K가 0이 되게 된다는, 자, K값이 8이 되게 된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 이후에 있는 근과 개수 관계를 사용하는 문제는요, 등비 수열에서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등차 수열에서는 굳이 사용할 필요 없다. 자, 이게 바로 필수제 4번의 오른쪽 문제였습니다. 자, A값이 1인 걸 확인했고, 그럼 걔는 그게 근이고, 그래서 걔를 대입해서 바로 K값을 계산하자라는 게 4번 문제였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합하기 전까지만 할까? 일단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어차피 뭐 편집은 선생님이 한꺼번에 하면 되니까.
자, 필수 예제 5번의 왼쪽 문제 보도록 할게요. 나올 가능성은 없어. 근데 이 표현을 쓰지도 않아. 이 순서대로 조화 수열을 이룬다는 표현을 이제 쓰지 않는다고. 물론 일반적인 문제집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교과서에서는 말이지. 자, 얘가 2와 x와 6이 조화 수열을 이룬다는 말은 얘의 역수인 2분의 1과 x분의 1과 6분의 1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고, 그럼 당연히 가운데 거의 2배인 x분의 2가 양 옆에 놈의 합인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 돼야 되고, 그럼 이거 6분의 3에다 더하면 6분의 4고 반으로 약분하면 3분의 2가 되므로, 그래서 x값은 바로 3이 되게 된다는 걸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이게 좀 쉽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화 수열은 항상 역수를 치환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 수열을 역수로 하면 되게 간단하게 10번째 항을 추론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항들이 다 나열이 된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주어진 거니까 오른쪽 문제를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서 선생님이 2번째 항과 5번째 항만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것이 만약에 조화 수열이라면 이 놈의 일반항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할게. 알겠냐? 이게 좀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야. 자, 조화 수열의 2번째 항이 2고 5번째 항이 5분의 4라고 한다면 이 조화 수열의 일반항이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니? 잘 알겠니? 가볼게. AN이 조화 수열이란 얘기는 그 AN의 역수인 AN분의 1을 BN이라 했을 때 그 BN이 바로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죠. 자, 근데 문제에서 2번째 항이 2라고 주어져 있고, 자, 5번째 항이 얼마라고 주어졌어? 5분의 4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얘는 등차 아니고요. 자, 얘의 역수인 B2가 2분의 1이고, 자, B5가 4분의 5인데, 자, 얘가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초항과 공차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지. 근데 얘는 뭐 수열이 BN이니까 초항을 B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그의 2번째 항은 뭐라고 쓰면 돼? B 더하기 D는 2분의 1이다. 그럼 5번째 항은 B 더하기 4D가 얼마가 된다? B 더하기 4D가 4분의 5가 된다. 뭐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그럼 한번 풀죠. 자,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면 3D고요. 그럼 4분의 5에서 4분의 1을 빼면 4분의 3이 돼서, 아하, 공차가 4분의 1이구나. 얘가 4분의 1이면 얘도 4분의 1이구나. 초항도 4분의 1이구나. 자, 그러면 초항과 공차를 통해서 BN의 결과가 4분의 N이 되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면 AN이 얼마가 된다? N분의 4가 된다. 자, 요게 좀 더 일반적인 방법이라 생각하면 돼.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역수로 해서 여기서 등차 다 해결해주고 마지막에 다시 역수로 돌려주는, 자, 이가 바로 조화 수열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된다 라는 얘기죠. 난 한번 끊까? 한번 끊고 갈게. 자, 그래서 예제 6번부터 등차 수열의 합에 관련된 부분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공식이 하나다. 처음과 마지막의 평균 곱하기 그것의 개수라고만 기억해두면 되는데, 자, 등차 수열의 13번째 항이 20이라는 걸 이제 A 더하기 11이가 20이구나 라고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자, 첫 장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이제 125다라는, 아, 제가 앞에? 잠깐만. 아, 왼쪽 문제가 있구나. 자, 기본적인 문제부터 그럼 다시 확인해 볼게. 자, 6번의 왼쪽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뭐 다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라라고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이것이 이제 몇 개냐가 사실 중요하죠. 왜냐면 처음 숫자 마이너스 3하고 마지막 숫자 193의 평균을 내고, 그럼 그거에 이제 개수만 곱해주면 되는데, 아까 간단하게 개념 설명할 때 했었지만 얘네들의 일반항 조사해 볼까요? 얼마씩 늘어납니까? 그럼 4n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초항 맞춰주면 빼기 7을 해주는, 자, 이게 바로 이제 n번째 항인데, 마지막에 있는 193이 몇 번째 항이냐, n번째 항에 이제 마지막 항을 대입해줘서 넘기면 200, 나누면 50. 그래서 그거의 개수가 50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산만 해주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거고. 되겠냐? 자, 밑에도 보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30계속 더하고 있는 수열이기 때문에
처음 숫자 4하고 마지막 숫자 121에 평균을 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개수를 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3n으로 시작을 한 더하기 1이다. 근데 그것이 마지막 항인 121이라는 걸 비교해보면 항의 개수가 40개, 그래서 곱하기 40을 계산해주게 되면 바로 왼쪽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됩니다. 정리 좀 해주시고. 자, 중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수열의 13번째 항이 20이고 첫 장부터 10번째 항까지 125인 수열. 어차피 이것도 주어진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A하고 D를 계산해서 그냥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는데, 자, 13번째 항이 20이라는 걸 기호로 표현하면 A13이 20이고, 그럼 얘를 A하고 D로 표현해보면 A의 13번째 항이니까 12개의 D를 더한 놈이 얼마가 된다? 20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기호로는 S10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그거의 결과 125래? 그럼 얘를 그러면 과연 어떻게 A하고 D로 표현할 것인가? 이거 하나 하자고 그 등차설의 두 번째 공식을 외우는 건 좀 오바고,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면 첫 번째 항과 10번째 항인 A 더하기 9D의 첫 번째 항과 10번째 항의 평균에 그것의 개수인 10개를 곱해준 결과가 125다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에 관한 A하고 D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해결해주면 돼. 똑같은 거야. 그럼 얘랑 얘랑 약분하면 여기는 5가 남고요. 약분하면 여기는 25가 남고요. 그래서 밑에 걸 정리하면 2A 더하기 9D의 결과가 얼마가 나오냐면 25가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얘하고 얘를 가지고 연립을 해주면 되는데, 그럼 뭐 이 식에서 이 식을 뺄까? 2배 하고 빼야 될 것 같아. 2배 하면 2A 더하기 24D에 결과가 40이 되게 되고, 그럼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몇 개야? 15개의 D가 15가 돼서 그럼 D값은 1이고 D값이 1이면 A값이 8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세 번째 항은 여기다가 공차 2개 더해주면 되니까 뭐 어렵지 않게 10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무난무난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등차설의 10번째 항에까지 합이 125라는 걸 확인할 때, 자, 첫 번째 항과 10번째 항의 평균 곱하기 그거의 개수, 뭐 이렇게 표현해주면 굳이 뭐 두 번째 공식을 외우지 않고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6번의 중간 문제였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 자, 아까 우리가 멀쩡히 있었던 수열 사이에 몇 개의 숫자를 집어넣어 등차 수열을 만드는 그 유형의 문제인데요. 자, 멀쩡히 있었던 4하고 34 사이에 n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 전체가 등차수열이 되었고 그 총합이 209가 나오게 됐대. 그럼 일단 먼저 합을 떠나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보면 공차를 하나 더 했네? 2개 더 했네? n개 더 했네? n 플러스 1개 더 했네? 마지막 숫자 34는 처음 숫자 4를 기준으로 n 플러스 1개의 공차를 더 했네? 일단 이 식을 얻어낼 수 있고, 넘어가면 뭐 간단한 식이 나오게 되지만, 자, 근데 이제 이 숫자들의 총합이 209래. 근데 이 전체가 등차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처음 숫자와 마지막 숫자의 평균을 해주고, 개수 몇 개죠? n 플러스 2개죠. 그걸 했더니 209가 나오게 되었다. 자, 그럼 4하고 34의 반, 그럼 얘하고 더하면 38인데 반으로 나누면 19가 되고, 그럼 19로 약분해주면 여기는 11이 남게 되고, 그래서 n값이 얼마가 된다? 9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n값이 9라는 얘기는 이 결과가 10이란 얘기고, 넘기면 30에 d값이 얼마가 된다? 3이 되게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게 또 6번의 오른쪽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또 겨울방학 때 열심히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문제 풀면서 아마 옛날에 풀었던 문제들이 아마 좀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제 문제 넘어가고 예제 문제 볼게. 자, 필수예제 7번의 왼쪽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페이지의 주제는 등차수열의 합에서 물어보는 두 가지 활용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 문제 한번 볼게.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수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야,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라 그랬지? 합은 n에 관한 2차식이야.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SN이, 들어봐, 처음 숫자 A와 n번째 항인 A 더하기 n-1의 D에 평균을 내고
그럼 이게 이제 n에 관한 1차식이 될 텐데 그 이후에 마지막에 개수인 n개를 곱하거든. 그러니까 상수항이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최고참 개수를 보면 2분의 dn 제곱으로 시작하는 저희가 2분의 dn 제곱으로 시작하는 뭐 몇 개인가의 n인 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이렇게 풀진 않지만 d값이 양수인 경우는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고 d값이 음수인 경우는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보통은 공차가 양수인 경우는 SN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공차가 음수인 경우는 그 SN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된다. 하지만 얘를 이렇게 2차 함수로 만들어 풀지 않은 이유는 대칭축의 값이 자연수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낫냐. 자 볼게요. 초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여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텐데 역시나 SN의 최대값이 무엇이냐를 지금 현재 물어보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나 50으로 시작을 하는 양수값으로 출발을 하고 공차가 음수면 값이 점점 감소해서 언젠가는 0을 지나 값이 음수가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그래서 양수인 거 쭉 다 더해주고 음수 되기 전에 딱 끝내줘야지만 SN의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 등차 수열의 SN의 최대가 되는 상황이든 최소가 되는 상황이든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AN의 결과가 0이 되기 전까지만 계산해 주는 것이 바로 등차 수열 SN의 최대값이 되는 값이 되게 된다. 뭐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보면은 뭐 알 필요는 없는데 최대가 되는 바로 그 점 있지. 그 다음이 바로 N이 0이 되는 포인트다. 뭐 이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거의 일반항을 조사해 보면 근데 큰 의미는 없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AN이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n으로 출발하는데 초항이 50이라 했으니까 54를 보정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럼 이것이 0이 되는 값을 조사해 보면 넘기고 나눠주면 n값이 얼마가 되냐면 13.5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13.5번째 항은 없고 13번째 항까지는 양수였다가 14번째 항이 되면 음수가 되니까 최대를 구하고 싶으면 13번째 항까지 계산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13번째 항까지만 계산하면 되겠다. 자, 그럼 13번째 항까지 구해볼까요? 첫 번째 항 50에 13번째 항은 얼마일까? 자, 일반항에 n 대신에 13을 집어넣으면 13번째 항이 2가 되게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평균 내주고 그것의 개수인 13개를 곱해주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답은 뭐 338이 나오게 된대. 자, 산수 계산은 우리가 뭐 할 필요 없으니까 338이 나오게 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7번의 오른쪽 문제를 좀 해결해 보도록 할게. 자,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든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든 다 n이 0이 바로 되기 전까지. 참고로 야, 음수에서 출발을 하는데 공차가 양수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것도 음수까지 다 더하면 최소가 되고 양수 안 더하면 되거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n이 0이 되기 바로 전까지만 계산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건 좀 기본적인 스킬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좀 점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7번의 오른쪽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사실은 이 문제를 우리가 응용 문제에 놓을 필요는 없어. 10번째 항까지 합이 10이고 20번째 항까지 50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A하고 D를 이용해서 문제를 연립방정식 풀어주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30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문제를 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일반적인 풀이가 있습니다. 자, 10번째 항까지 합이 10이라는 거. 근데 이거는 뭐 이 문제의 주제는 아니지만 첫 번째 항 A와 10번째 항인 A 더하기 9D에 평균을 내준 다음에 그거의 개수인 10개를 곱해준 것이 10이 되게 된다는 식 하나. 그 다음에 20번째 항까지 합이 50이라는 건 또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첫 번째 항과 20번째 항 A 더하기 19D의 평균을 내준 다음에 그거의 개수인 20개를 곱해준 거. 그게 바로 얼마가 된다? 50이 되게 된다. 이런 얘기고. 그럼 뭐 A하고 D 못 구합니까? 구하면 되죠. 그 다음에 3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또 그냥 좀 노가다 스쳤지만 첫 번째 항에 30번째 항인 29D를 더해주고 평균 된 다음에 그거의 개수인 30개를 곱하면 내가 원하는 정답을 얻어낼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알긴 알아야 돼, 사실은. 적어도.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 방법은요. 이 번호가 등간격일 때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40번째 항이나 50번째 항가잡을 구할 때도 사용이 되긴 되지만 말이야. 어떤 방법을 이용할 것이냐? 부분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설명하려고 해. 사실은 부분합이라는 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니네가 용어를 사용하는 거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부분합은 따로 되는 게 미적분 언어에 사실은 있어. 부분합의 개념이.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그냥 부분합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냥 우리끼리는 부분합의 개념을 이용하겠다. 뭔 소리냐? 설명할게. 예를 들자. 1, 4, 7, 10, 13, 16, 19, 22, 25 이거 3개 더하면 얼마야? 가운데 거 세배 하면 되니? 원래 등차수열 합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 5개 합이 구하고 싶어 등차수열? 그럼 얘랑 더하고 얘랑 더하고 얘를 계산해줘야 되는데 이거의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옆배가 합이라며. 그럼 가운데 거 2배가 양옆배가 합이라며. 아이고 손가락 물죠. 요거 대신에 이제 가운데 거의 5배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참고를 하자면 이것도 뭐 우리의 등차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지만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땡땡땡에서 예를 들어 9번째 항가잡을 구하고 싶으면 가운데 있는 항이 5배 하면 되는 거야. 이거 합 구할 때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뭐 잠깐 사용을 한 거죠. 그럼 일단 이 3개 합이 얼마가 되냐? 12가 되고요. 3개 합이요. 39가 되고요. 3개 합이 66이 되게 됩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가운데 거의 2배인 78이 양 옆에 거의 합이 되네. 그 말은 등차수열을 같은 개수씩 묶어 놓으면 그 부분 합들도 등차수를 이루게 되고 나중에 뭐 등비 때도 얘기했지만 등비수열은 또 이렇게 부분합 구해 놓으면 그 부분합들이 또 등비수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간격이 등간격이 경우면 사용이 된다 그랬어. 갑자기 이렇게 몸에 땀이 나지? 식은땀 같은 게 나지? 자,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 11번째부터 20번째 항, 21번째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의 부분합을 지금부터 조사를 할 텐데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지금 현재 10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지금 현재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50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40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부분합의 성질에 의해서 2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도 10에 40에 얼마? 70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궁금한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이 토탈 120이 되게 된다는 걸 좀 더 간단히 알 수 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좀 성격이 착해. 그럼 이렇게 되고 학교 선생님이 좀 니네를 괴롭히는 걸 좋아해. 그럼 어떻게 내느냐? 자, 10번째 항까지 하면 이렇고요. 20번째 항까지 이런데 31번째 항까지 하면 구하시오. 이게 못 푸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걸로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또 성격을 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매너 있게 내는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기억해 두는 게 좋겠지? 자, 이게 등차 수열의 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활용 문제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뒤에 있는 이제 등차 수열 합의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정리해주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책은 잘 간직해. 근데 솔직히 문과 가는 사람 있지? 문과 가는 사람 있어. 문과 가는 사람 있는데 문과 가는 사람들은 이게 수능 범위잖아. 수능 범위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나중에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일인데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3학년 올라가면 이제 모의고사를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을 하는데 선생님 저 수투 하나도 몰라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예비고사 문과 학생들한테. 왜냐면 한참 미적분 확통하느라 2학년 때 바빴는데 갑자기 수투 모의고사 얘기를 하면 당황스럽죠. 수투를 복습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텐데 잘 간직해. 선생님이 학원 강의를 안 하는 그날까지 유동식 입시수학연구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이 교재, 특히 문과 가는 학생들 교재 때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니네가 2학년 올라가면 미적분 원하고 확통도 뭐 줄 텐데 없어지지 않거든? 그럼 그거 니네가 나중에 언제든지 나 등차수열 잘 모르겠는데 하면 꺼내볼 수 있는 세상에 뭐 나보다 좋은 강의는 많겠지만 니네가 실제로 들었던 걸 복습할 수 있는 강의는 사실 흔치 않을 텐데 니네가 배웠던 거 그대로 다시 볼 수 있는 거니까 이 교재는 특히 문과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짜 버리지 마. 수능 볼 때까지. 좋은 교재가 될 거야 분명히.
근데 수투도 그거 수능에 포함돼요? 그치, 수투하고 미적분 1하고 확통을 보니까 문과들은. 이과는 안 보죠. 이과들은 이제 미적분 2부터. 이제 원도 안 보여? 원래 원은 안 봤어. 확통은 보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이과 애들 교재거든. 아, 치웠네?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저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과 교재 이거. 엄청 두꺼워. 자, 일로 가면 이제 기배. 이건 기배. 인데, 여기로 넘어가면 이제 미투. 미적분 2. 그러니까 걔는 이번 학기 이걸 해야 돼. 니네가 이번 학기에 할 게 요거야.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이게 같은 시기에 시험 보는 양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2학년 이과를 가면 지금에 비해서 최소 2배. 평균 한 2.5배 정도 수학을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니네 공부하는 이 정도 양을 가지고 2학년 가면 뭐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면 내가 근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바뀌진 않더라고. 가서 한번 또 중간고사 한번 망쳐봐야 아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정말이구나 라고 해서 그 다음 또 열심히 하는데 그러지 말고 진짜로 열심히 해야 돼. 기억해도. 아무튼 이제 이과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게 주겠죠. 근데 사실 뭐 또 너무 또 자아다찬 얘기를 좀 너무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선생님 요즘에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근데 진짜 수능 보고 졸업하고 나중에 오는 친구에게 했나? 수능 보고 나중에 이제 찾아오는 친구들 있거든?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들을 많이 찾아오는 뭐 모르겠어. 뭐가 또 니네가 느끼기에 나한테 좀 도움이 됐고 의지가 됐다라는 분들을 뭐 찾아가고 하겠지만 근데 걔네들 오면 진짜 하는 얘기가 진짜 농담 아니고 뭐가 제일 좋았냐? 다 끝났으니까 물어보면 걔네들이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잖아. 근데 하나가 이제 빔 이용하는 수업보다는 근데 사실은 이 교재에 대한 얘기를 애들이 제일 많이 했어 사실은. 재수할 때도 봤다고. 뭐 그런 애들도 많고. 계속 내가 어디선가 계속 쓰고 계속 촬영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니까 재수하던 애들도 교재만 있으면 뭐 그러지 않나. 근데 뭐 교재는 다 아니기 때문에 또 얼마큼 더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냐. 자, 그럼 이제 필수제 8번에 나와 있는 중요한 주제를 지금 또 설명을 할 텐데 이거 편법 있는데 니네 뭐 기억날라나 모르겠어 사실은. 자, 이 페이지의 주제는요. SN을 가지고 AN을 만드는 기술이야. 자, 우리가 AN을 가지고 SN을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시그마를 써도 되고 합공식을 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얘를 가지고 어떻게 역으로 AN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얘기인데 간단한 개념 설명할게. 자,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항까지 합을 날려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항이 남죠. 다섯 번째 항까지 해서 그 바로 앞에 있는 네 번째 항까지 합을 날려버리면 그 다섯 번째 항이 남는 것처럼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는 니네가 이과들도 나중에 2학년 올라가도 계속 쓰는 거거든. 수열이 나올 때마다 설명하는 거거든. 자, SN에서 SN-를 빼면 N이 나오는데 요거는 2 이상의 자연수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왜? S0이라는 걸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항을 구해내야 된다면 SN을 가지고 첫 번째 항을 구해낸다고 한다면 상식적인 범위인 첫 번째 항과 첫 번째 항까지 합이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첫 번째 항을 계산해줘야 돼. 선생님이 겨울방학 동안에 그러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 따로 나누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식과 그렇지 않은 식들을 구별하는 방법과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은 좀 더 암산으로 편하게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했지만 근데 이게 이제는 니네 학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고 서술형으로도 정말 많이 나오는 정말 단골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그 방법을 쓰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일단 니네가 지금은 좀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뭐 기억이 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데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지금 당장 다시 알려주진 않겠습니다. 뭐 물론 니네가 유튜브 또 찾아보고 하면 옛날 거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서술형을 대비하여 정석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연습을 좀 해볼게. 자, 여기는 n하고 여기는 n하고 여기는 n의 임의의 숫자 또는 식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n 대신에 n-를 집어넣어서 sn-를 계산하게 되면 n-1의 제곱에 더하기 3배 n-1이죠. 그럼 계산해주면 n제곱에 마이너스 2n에 더하기 3이니까 더하기 n이고 플러스 1에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여서 자,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는 것이 바로 내가 an을 구하는 서술형적인 방법이 된다. 자,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은 2n이 나오고 얘에서 얘를 빼면 더하기 2가 돼서 얘는 2 이상의 자연수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첫 번째 항 구해보면 자, 절대로 주의해야 될 거.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다는 거. 넣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건 아니고 무조건 문제에 주어진 식의 n 대신에 1을 대입해서 첫 번째 항이 4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셔야 된다. 그래 놓고 보니까 얘는
여기다 넣었어도 되는 거네. 그럼 이 이후는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좀 예쁘게 정리하자면 야 AN이 2n 더하기 2인데 확인해 보니까 1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구나. 자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뭐 가장 깔끔한 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거는 꼭 굳이 하지 않아도 크게 뭐 감점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사실 그거를 좀 무색하게 두 번째 한 것도 물어봤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거를 굳이 이렇게 나누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하여간 이렇게 나눠 주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항 얼마죠? 6이죠? 20번째 항 얼마죠? 42죠? 그럼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평균을 내주고 개수 몇 개지? 설마 20개는 아니겠지? 몇 개지? 몇 개입니까? 10개죠? 그래서 곱하기 10을 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결과는 얼마? 자, 24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게 된다. 서술형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보다는 오른쪽 문제가 많이 나와. 왜냐면 오른쪽 문제는 이걸 묶을 수가 없어. 규칙이 달라지거든. 그냥 살짝만 얘기해주면 오른쪽 문제 한번 볼까요? 오른쪽 문제는 상수항이 있어. 정상적인 등차수열의 합이면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거는 등차수열의 합이긴 합인데 정상적인 등차수열의 합은 아니야.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 그래서 구별하는 편법 다 있어. 근데 일단 지금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원칙대로 해주기를 바래요. 자, SN이냐? 그럼 S의 n-1은 n-1의 제곱 더하기 2배의 n-1의 더하기 1이 돼서 정리해주면 n제곱이 돼. 싹정리하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줘. AN을 만듭니다. 그럼 AN을 만들면 이제 2n 더하기 1이 되고 얘는 얼마? 2 이상의 자연수에서만 사용하면 돼. 그럼 첫 번째 항을 따로 필요한데 자, 채영아 여기다 읽으면 되는 거지? 아이, 안 낚였어요. 잘했어. 자, 여기다 읽으면 안 되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식에 n 대신에 1을 대입해 첫 번째 항이 4인 거를 따로 이렇게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 봐봐. n 대신에 1이면 3이죠? 얘는 4죠? 왜 1만큼 차이가 날까?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얘 때문에. 상수항 때문에. 이것만 없었으면은 n 대신에 1로 세대서 전혀 문제 되지 않았을 텐데 이 이상한 상수 때문에 괜히 일이 생겼지?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은 따로 계산한 4가 되고 10번째 항은 21이 되므로 그 둘을 더한 결과는 25라는 정답이 나오게 되게 된다라는 게 바로 25번 등차수열의 마지막 문제였네요. 단어 한 번만 끊고 갈게.